방금 전해드렸듯이 성폭행범 김선영이 28시간 만에 자수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치료 감호소 직원들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퇴원을 하루 앞두고 이 치료 감호 중이던 이 성폭행범을 눈앞에서 병원에서 그냥 도망가도록 놔뒀는데 자칫 이 자수를 안 했으면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폭행범이 형 집행 중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갖고 다시 잡히게 되면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도망갔다가 자수했던 이 김 씨는 지금 이 징역 15년의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공주 치료 감호소에 있는 도중에 이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 감호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처해지게 되고요. 본인의 그 원래 있던 죄에 그렇죠. 더해지는 더해서 건가요? 재판을 통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 더 1년 처해지게.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더 더해진다. 생각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진 않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도주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을 수사기관이 포착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충동 조절장애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수강간으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대전에서 이 사람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원룸에 들어가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어떤 금품을 갈취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다면은 또 강도강간 죄가 또 추가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뭐 재판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15년형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감호법상의 그런 도주했던 그 죄와 그다음에 지금 강도강간이 추가로 또 될 것 같습니다. 발에 있던 수갑이 풀렸던 건가요? 발에 발목에 풀어준 거죠. 그렇죠. 풀어준 거죠. 예. 한번 행적을 정리해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8월 9일에 그저께죠. 오후 2시 17분경에 도망을 갔고 10일 오전 5시 52분경 새벽에 자수 의사를 밝혀왔고 저녁 6시에 자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아버지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수할 걸 왜 도망갔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수하기 위해서 자수할 거를 예상하고 도망간 경우 사실 많지 않겠죠. 지금 다행히 28시간 만에 자수를 해서 이 사건이 끝나서 다행이지만은 이게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게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요. 이제 뭐 어떤 공개 수배로 전환한 점 그럼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낍니다. 도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서 검거를 어떤 검색을 검문을 강화한 점 이런 점들이 당연히 이제 부담으로 느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수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경우에 이제 부담감에 압박감에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성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징역 15년의 이 치료 감호 지금 처분을 받고 있던 이 김선영 씨인데 이 김선영 씨가 이 도망을 간 것은 이 성충동 이 조절 장애 이런 증상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요? 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뭐 내면적인 거라 뭐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뭐 성충동 조절 장애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일 것 같고요. 또 이제 하기 전에 다행히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도주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와 병원에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주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를 이제 설득하기도 했죠. 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뭐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아마 도주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추가 범행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뭐 원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이 추가 범행에 대해서 이 경찰에서 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뭐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 중에 도망가는 어떤 이 수감자들이라든지 피의자 뭐 이런 경우가 참 많던데요. 이게 뭐 교도소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또 실은 또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뭐 일부러 못 본 채 좀 일부러 이렇게 풀어주기도 그 정도라면은 굉장히 큰 범죄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실제 이러한
사례가 뭐 종종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빚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감시 소홀로 봐야겠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런 보호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목에 있던 수갑이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풀 때는 뭐 이 사람이 뭐 중환자이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라고 풀 경우에는 어떤 경계를 더 강화하도록 지침이 분명히 내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침을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또 이번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도주를 한 이후에 네. 이 병원에서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병원 반경 1km 내에 경찰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었어요. 근데 공주치료감호소 측에서는 자신들이 먼저 수색을 하고 아유 여기는 없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의뢰한 점이 굉장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주자가 더 멀리 도망을 갔고 또 추가 범행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아마 치료감호소 쪽에서도 좀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체계에 것 같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도 문제고 또 초기 대응도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네.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같이 이제 공조 수사를 하거나 체포 작전에 그렇죠. 들어갔었으면 도주하면은 바로 그 가까운 네. 수사기관에 바로 연락을 했으면은 아마 28시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두 번 검거하지 잘못을 않았을까 한 싶어요. 거죠. 첫 번째 이 감시 소홀, 또 도망간 뒤에도 바로 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검거 작전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못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다시는 또 빚어져서는 안 되겠죠. 또